7월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이제 6월 변동성을 이겨내고 나면 7월에는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게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의 바람이었는데 하반기의 시작, 과연 우리는 지금의 이 변동성과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전망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분,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만을 기다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6월 끝나고 나서 7월의 변동성이 네. 6월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6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네. 7월 들어서 또 하락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 거겠죠. 가격 저하.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제 6월 말까지는 시장이 흔들렸어도 투자자분들도 그러려니 했어요. 네. 왜냐면 리밸런싱이 있을 거니까 뭐 그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7월이야 지금 며칠 안 지났지만 사실 불을 지핀 건 메타죠. 네. 메타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범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뭐 그래 이런 정도는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소폭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레버리지로 인해서 올랐던 건데 그쵸. 저 정도 제법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큰 추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심이 없었는데 네. 메타가 나오고 나서는 조금 생각들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거 뭘 의미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저도 우리 여기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번엔 실적 노이즈가 있으니 사실은 조금 매수는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나 이런 거 좀 많이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왜냐하면 실적과 관련된 것들은 결국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일단 큰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뭐 서로 얘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럼 일단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면 어제 있었던 메타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 거야? 라는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반도체를 건드렸던 여러 노이즈들. 첫 번째 예전에 지난해인가 있었던 노이즈 중에 딥시크 모멘트라고 기억나시죠? 네. 야, 딥시크를 쓰면 메모리를 덜 써도 된대 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서 한 번 충격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메타퀀트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터보퀀트. 그렇죠. 터보퀀트. 죄송합니다. 네. 터보퀀트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쓰면 압축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메모리를 6분의 1만 쓰면 된대라고 해서 또 굉장히 크게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크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었던 터보컨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저나 역시 AI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영향이 있지라는데 파악하는 데는 시장도 시간이 걸려요. 시장에 투자하는 참여자들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라는 게 일반 뭐 전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그건 아니었어. 그건 아니었어. 이전에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메타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생각보다 우리가 메타가 진짜 나중에 실적 발표를 해봐야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메타는 기존에 있었던 것 대비 또 다른 이슈죠.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 오늘 새벽에 메타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죠. 저커버그가 내가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조금 성적이 좀 좋진 않은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어제 그런 일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더 메모리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메타가 나와서 우리 갑자기 남아돌아라고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돌아라고 정도까지는 하는 아니지만 건지 남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렇죠. 건지.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이 친구가 그래도 올해 1,450억 달러의 대형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남아돈다고 하고 그걸 이제 남한테 팔겠다라고 하면 그럼 더 반도체는 안 산다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인 거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일단 우리가 팩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한번 그림 보실까요? 자료 보여주시죠. 예. 자, 어제 있었던 메타의 발표는 메타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메타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자, 어떻게? 여기 이게 공식 기사 한번 보시죠. 네.
메타의 공식 발표가 아니고 블룸버그가 그냥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어제 처음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예, 꽤 있었었고 블룸버그가 막 불을 지핀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 메타는 논평을 거부했어요. 그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의지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비슷한 얘기를 뭐 한 거는 있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의 계획은 출시 시점, 그다음에 가격, 고객도 없는 검토 단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구심이 있었어요. 메타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약간 반도체가 이렇게 높은데, 가격이 높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나중에 이 가격을 감당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 보다 민감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메타는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를 한번 봐보시죠. 네. 상반된 얘기들이 있어서 불과 하루 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 고객사 메타에 대해서 AI 사용을 제한합니다. 너무 자, 많이 쓴다. 예, 너무 많이 쓴다. 왜냐하면 내가 컴퓨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 구글에서 놓고 볼 때, 야 너희들 우리 거 이거 쓰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 너무 우리가 쓰는데 우리도 컴퓨팅 용량이 부족해서 너희들 사용하는 거 되게 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 여기서 중요한 거, 메타가 지금 원하는 고사양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컴퓨팅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이번에 메타가 팔겠다라고 얘기한 거 또는 임다겠다라 혹시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저사양 쪽, 보통 A100, H100이라는 거에서 조금 시장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해석들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일각에서는 메타의 이번 움직임을 투자 축소로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은 교수님들이나 실제 이걸 담당하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최병훈 교류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근본적인 사업적 편이 아니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것 같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벌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한다는 이런 거죠. 걸까요? 저커버그는 네.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네,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야, 너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 나중에 몇 개 하나 들어야 되는데 너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저렇게 돈 쓰는 게 맞아라고 해서 뭔가 방어 논리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것도 실제 발표할지 아닐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도 없는 거고 보시면 또 보면 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아르바이트래요. 그거 하는 거 일종의 아르바이트 정도고 잠깐. 네, 멀티 에이전트 해치가 아니라서 AI 글라스에서 구동되려면 막대한 연산이 필요해서 장기적인 오히려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이걸 하시는 그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분들은 실제 그건 아닌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실적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메타에서 얘기했다라고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고 메타에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남아도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얘가 투자를 줄일 거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정도죠. 결국 이걸 돌리려면은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적 발표 때 메타가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약간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회사만 그러냐? 한번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네. 잠깐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사실 메타의 그런 관련한 이슈가 어제 처음 전달된 건 아니고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맞습니다. 하면서 내용이 맞습니다. 나온 건데 네. 블룸버그의 보도가 지금 나온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기자가 뭐 관련한 소식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라 프라이어라고 오픈 AI의 CFO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최근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컴퓨팅 파워가 남나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AI 시대의 병목은 수요가 아니라 컴퓨팅 공급이래요. 그 다음에 IPO는 목적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자금 조달이다. 그러니까 오픈 AI는 지금 IPO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하다. 이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반도체를 구매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고요. 중요한 얘기는 첫 번째부터입니다. AI 수요는 어떻대요?
수직으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런데 공급은 부족하대요. 토큰 공급이 부족하대요. 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입니다. 자, 일단 오픈 AI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린 되게 부족한데, 그렇죠? 쉽지 않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2025년에는 과감한 컴퓨팅 확보에 비판을 하고 있지만 네. 현 시점에선 선견지명이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6년에 추가 컴퓨팅 구매는 사실상 구하기도 어렵고 2027년에도 매우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2026년에 컴퓨팅을 더 사고 싶다면 행운을 빈대요. 행운을 빌 정도로 없다. 그리고 어디서 구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게 저희들 분석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부족한지 그리고 조금만 내가 나서면 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오픈 AI를 비롯해서 제가 몇 개 기업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요는 너무 많은데 나의 컴퓨팅이 너무 부족해서 못 해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더 구하고 싶은데 사실상 구할 수도 없고 내년에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할 수 있으면 행운을 빌 것이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얘기와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되게 커요. 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그 얘기 다 알겠어. 그래도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나중에 이 기업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그 메타가 얘기했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는 것과 또 메타가 얘기하는 게 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컴퓨팅에 대한 제 관심은 2028년 이후에나 어떤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남아 돌았다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반도체 구매가 줄어든다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더 이상 설비 투자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용인에 하고 있는 것도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 광주 쪽은 아예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앞으로 남아돌 거라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최태원 회장님이 발표한 거 보셨나요? 네. 그날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런저런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 정도로 결심했다라는 것 안에는 지금 너무 부족해서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사들이 그래도 충분한 물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라면 과연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진실 공방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도 최태원 회장님이나 오픈 AI 쪽의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메타의 실적 발표나 그때 발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만약에 네. 설사 메타의 이야기가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블룸버그의 보도가 맞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메타 자체만의 그들 기업 내부만의 AI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메타는 어떻게라도 돈을 벌어야겠으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인프라는 있고 그래서 만들어낸 자구책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선두권에서 누가 하나 탈락한다 이런 개념이면 사실 우리한테 좋은 뉴스는 아닌 건 맞아요. 그렇죠. 다 잘 돼야지 사실 맞습니다. 좋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꾸 얘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그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살아남는 경쟁을 지속하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지속을 하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하겠다라는 게 기본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일단 요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우리가 생각한 블랙락에서 한국이라든가 대만에 대한 비중을 낮췄대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그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네. 비중을 낮추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 대만 등 신흥국가의 AI 관련 기업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을 한 거죠. 여러 공급망이 연결돼 있을 경우 사실은 이게 집중된 리스크가 있어서 조금 분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AI와 관련된 실적이 나쁘거나 전망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아니 이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건 맞는데 그 세 기업에 너무 쏠려서 여기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언젠가 끝은 있을 텐데 그때 그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 상황에선 조금 자산을 배분해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 최근에 7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는 이게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AI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집중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 펀드들은 리스크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리스크를 분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일부 다른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옮겨놔. 그리고 과도하게 그쪽에 대해서 더 이상은 비중을 실지 말라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즉 핵심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빴다거나 아니면 향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너무 집중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는 일부 해지할 필요가 분산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자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쏠림이 문제였던 거지 사실상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아니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과 팩트 체크는 해야 돼요. 예. 미국 시장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할 때 다른 섹터들이 올라서 네. 사실 지수 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는데 어제도 그랬지만 최근 시장 보면 반도체가 무너지면 다른 쪽이 같이 하락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혹시 반도체가 무너질 때 더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싸게 사고자 하는 다른 종목들에 있는 수급이 일로 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는데 우리는 어렵죠. 미국은 그게 진행되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오늘도 다우지수가 올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일부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반도체 쪽 빼놓으면 그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워낙 이 관련 기업들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 사실 지수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안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미국의 AI 기업들 네. 메타를 포함해서 메타가 지금 하고자 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AGI입니다. AGI.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지금 비싼 걸 알아요. 반도체가 비싼 건 되게 알고 있는데 이들이 가고자 했던 목표가 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능 정도의 AI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사실 사람보다는 높죠. 저보다는 더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져서 2030년 즉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는 메타가 됐든 아니면 오픈 AI가 됐든 다른 기업들도 이게 지금 AGI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앞두고 나서 가격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AI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사실 완벽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지금 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에이전틱, 즉 AI 비서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AI는 AI 비서로 전부 다 쓰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오류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루시네이션도 여전히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훨씬 더 성능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땐 여전히 컴퓨팅 파워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해 달려가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일 앞장을 한번 볼게요. 앞장을 한번 보면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AI를 하는 관련 기업들은 여러 아픔이 있었습니다. 언제 아픔이 있었냐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처음에 나왔었던 플랫폼이었을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검색 엔진이 있었을 때 네. 처음에 여러분들 전 세계 1위는 야후였었어요. 이 야후. 빨간색 선. 그쵸. 그런데 생존 경쟁을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치킨 게임을 했고요. 결국 살아남은 건 누구였죠? 구글 하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이게 스마트폰 나왔었을 때 소프트웨어 경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윈도우 모바일도 있었고 안드로이드도 있었고 사실 신비안이 제일 1등이었었습니다. 이게 노키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스마트폰 중에서 그러니까 휴대폰 중에서 제일 비싼 건 모토로라라는 게 제일 좋았었고요. 스타텍. 네, 스타텍. 그다음에 노키아 거 아니면 블랙베리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되게 고급에 속하는 맞아요. 것들이었고 이들 기업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내놨는데 네. 보세요. 일단 신비안이 1등이었는데 결국 다 죽고 이 둘만 남게 됐죠. 그러네요. 둘만 남게 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기업들 AI도 그렇고 이 플랫폼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알고는 애플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지향점이 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기업들은 서로 상생하자가 아닙니다. 나 하나 살아남겠어. 나 하나 살아남아서 독점이 되면 세상 다 내 거야 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쿠팡이라는 기업도 처음에 생겼었을 때 우리는 많은 우려를 했어요. 적자에 적자.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괜찮겠어? 근데 그 기업의 핵심은 뭐죠? 내가 독점적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적자를 상당 부분 감내를 할 거야라는 거였었고 실제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쿠팡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거의 독점화되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는 거죠. 모든 동창회가 그러고 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그거부터 고민해야 돼요. 이 기업들은 독점적 구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걸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기려면 더 질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러니까 내게 더 빠르고 내게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사람들은 메타가 제일 좋은가 봐. 아니면 오픈 AI가 제일 좋은가 봐. 아니면 또 클로드가 제일 좋은가 봐 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붙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야 이제는 이 두 기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다른 애들은 의미 없어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치킨 게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서 내가 더 좋은 성능을 현재 펼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자, 더 좋은 그런 어떤 것들 펼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제가 존경하는 김종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지만 인공지능은 꼭 메모리 반도체다. 네. AI 능력은 메모리와의 고도화에 따라 아직까지는 결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그 기술 발전들이 이제 반도체를 좀 덜 쓰는 쪽으로 간다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고 여전히 메모리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이 기업들의 여전한 생존 경쟁은 어떻게 내가 더 많은 메모리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쵸. 증명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얘기 다 알겠고 그걸 한번 증명해봐. 그 증명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드러날 거고 향후 전망치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는데 전망치를 내린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전망치를 상향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할 땐 또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 이거 모르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 그 전망치는 정말 무의인가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또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계획이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내가 이런 투자 계획을 여전히 지속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노이즈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의심은 너무나 타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심을 바꿀 만한 뭔가 기폭제가 보이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래 그 얘기가 맞다라는 한번 나의 안심할 만한 증거를 보여줘라는 거고 그 증거는 이번에 말씀드렸었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 계획이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장을 뭔가 이제는 확인을 하고 그러네 힘들긴 하지만 비싸긴 하지만 결국은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구나. 다른 것들은 떠나서 일단 AI 성능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99년 닷컴 버블하고 다른 건데 99년 닷컴 버블 때는 성능이 완성된 거였었어요. 586이라는 펜티엄이라는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점유율 경쟁을 할 때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인터넷망을 까는 거였다라면 지금은 이 점유율 경쟁을 위해서는 망을 더 까는 게 아니라 성능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내게 성능이 더 좋아요. 내게 더 빠르고 내게 더 정확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중단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는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보시는 분들이 뭐 여기 동의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애플이죠. 네. 제가 좀 애플. 더, 애플은 얄미운 지금 적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도 얄미웠어요. 메모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지금 전략들을 뿜어내고 있죠. 이번에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가 한마디 했죠. 네. 그렇죠. 그동안
이 지금 반도체가 아. 되게 어려워진 이유는 그쵸. 애플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겁니다. 대기업들의 가혹한 단가 후려치기. 왜냐하면 애플은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진 적이 없죠. 그러면 그 애플의 실적이 좋았던 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 단가를 3분의 1로 후려쳤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니었지만 실제 기업의 전망까지도 굉장히 있었었던 맞아요. 얼마 전까지 맞아요. 키옥시아도 망할 뻔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 그 2년 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고열을 짜냈던 거는 애플이 고열을 짜내고 애플은 실적이 좋았겠죠. 물론 애플 투자자들은 좋아했을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네. 투자에 망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여러 아픔을 봤는데 나중에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 싫다 이거죠. 왜? 내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서 애플은 지금 반도체가 남아서 중국 가는 게 아니죠.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어도 반도체를 구할 수 없으니 거기로 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메타가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메타는 컴퓨팅 파워가 남아돌고 있다라고 하고 그 얘기인즉슨 내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정말 수요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애플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중국 거래도 써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저기 애플 행동은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다 악재가 진짜 진실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히 한번 팔을 끼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고 뭔가 하기에는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저희 같은 사람들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굉장히 어제하고 그런 거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 두렵죠. 이건 미국 투자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을 거고 결국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제가 볼 때 해결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전에 있었던 노이즈와 다른 거는 어쨌든 간에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이 그죠? 이런 궁금증들이 이제는 야 이거 좀 나 이전하고 좀 다른 거 아니겠어라는 물음표들이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팔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작용한 거고 특히 레버리지 때문에 그 변동폭이 더 커지면서 사실 더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는 레버리지 때문에 너무 또 단기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다.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상승이 된다고 보더라도 이전처럼 그 속도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천천히 밟아서 단기가 오는 거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급등하는 것보다는 그 편이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단기를 밟고 나가면서 맞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앞으로의 시장은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시장은 100m 달리기였다라고 보면 앞으로 시장은 장애물 경주일 거다. 장애물 예, 경주.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가격대도 이 노이즈가 있으면 네. 설령 제 전망이 맞아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뒤에 가격 인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저항은 또 없겠습니까? 있죠. 지금도 저항이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시장이 더 올라갔을 때 노이즈는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향후에 좋은 시장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변동성을 피할 수 없는 피곤함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 레버리지로 인한 이 변동은 참 우리한테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큰 변동을 겪다 보니 이 정도 변동이 있으면 사실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죠.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린 여러 번 맞닥뜨리고 있고 실제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렸을 때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실제 나중에 시장이 더 좋아져도 과연 이게 수익으로 연결돼 있을 거냐 저는 그게 참 많이 고민이 돼요.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 여기서 뭐 8천이 넘고 9천이 넘고 또 됐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그때 가서 과연 이 투자자분들 계좌가 그렇죠? 그만큼 회복이 돼가지고 좋아져 있을 거냐?
저는 오히려 이런 변동들 때문에 팔지 말아야 될 때 팔고 또 이게 너 또 잘못 생각했나 봐 또 위에서 사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질 수 있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판단하실 때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렇다라면 한 2, 3일 정도 기다려봐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첫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사실 엔지니어조차들도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려고 하면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앞으로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아마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AI 관련 주도 기업이 반도체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AI 관련해서 그동안의 주도 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AI가 굉장히 발호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주도 기업은 뭐였었나요? 엔비디아였었을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GPU가 제일 많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면서 그쵸. 선두권을 같이 형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야 이게 AI를 했더니 전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전력 병목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변압기라든가 원전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AI 주도 기업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AI 해서 이제 에이전틱 시장으로 바뀌니까 에이전틱 시장이 바뀌니까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메모리가 주도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 자, 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시장에서 또 보니까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CPU도 필요하네라고 해서 CPU 관련된 인텔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MLCC와 관련해서 삼성전기도 들어갔던 거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주도주인 건 맞는데 AI가 주도주지 반도체만 주도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병목이 생길 수도 있죠. 그쵸. 이번엔 이게 또 많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게 새로운 주도주로 합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AI는 왜 하는 거죠? 이걸로 돈 벌려고. 결국은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가 시장을 염두에 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최근에 오신 분들, 최근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반도체가 강한 걸 보다 보니까 마치 이것만이 주도주의 모든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도 이전에 피지컬 AI를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결국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달려갈 때까지는 즉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큰 전망이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 의심들은 많으니 이 의심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고 그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실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시장에 오해가 많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우리는 증명을 해달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증명은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는지 그걸 우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노이즈들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메타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날 발표할지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메타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컴퓨팅 파워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할 때 현재 그 기업들이 현재 내가 줄 수 있는 물량은 55%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5% 정도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인지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그 증명 때까지는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되기보다는 그죠? 뭔가 시장의 오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오해를 해소하는 시점부터 제가 볼 때는 또 그동안 많이 필요했잖아요. 충분히 또 쉬어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다져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런 국면이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다소 부침이 있었던 구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AI 때문이 아니고 그 외의 여건들,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금리, 매크로 변수들이 많았다면 이번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달에 들어서는 관련한 산업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하나씩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에 있었던 뭐 딥시크 그리고 뭐 터보컨트 이런 노이즈처럼 이번 메타발 이슈 같은 경우에도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클 것인지 그게 기업 내부적인 이슈인지 정말 산업을 근간을 뒤흔들 만한 이슈인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선엽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이거는 이게 맞고 이건 틀리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전망을 바꿀 만할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의심을 하니까. 네네. 근데 제 얘기보다도 시장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니까 그렇죠.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앞으로 지금까지의 뭐 100m 달리기처럼 달렸던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장애물 경기가 되곤 하겠지만 그 장애물마다 또 우리 이선엽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지난 뭐 언더스탠딩에도 그랬었고 네네. 제가 여러 차례 나가서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장기 공급 계약이 많이 늘어나면 이 기업들은 이제 보통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주가 재평가가 필요할 건데 자, 그것까지가 이어지는 게 이 반도체 기업들의 나중에 주가의 어떤 상승의 마지막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모시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강세장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조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야,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이 올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순간 스텝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기는 투자사령부 이선엽.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는 차원이 다른 주식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